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 운행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세인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방향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은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큰 틀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하는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확대되며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적극 시행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을 완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부터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되며 2020년부터는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책심의 결정 과정에 교통약자 대표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내년 도입 목표인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시승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시승행사를 통해 휠체어 리프트 작동 상황과 차량 내 휠체어 고정장치 사용 방식 등을 당사자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같이 차를 타고 직접 이동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 추석부터는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손잡은 장애계와 국토부. 누구나 편리한 이동수단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메달 사냥에 앞서 굳은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결단식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월 6일부터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우리 선수단은 17개 종목에서 금메달 33개 등을 획득해 종합 3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선수단장으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30여 년간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민식 선수단장이 선임돼 313명 선수단을 이끌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선수단은 보체아와 수영, 탁구, 볼링 등 종목에서 메달 획득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리우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했던 탁구 김영건 선수는 이번 대회로 5번째 아시아 경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번째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일단 매 앞에 있는 대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평소처럼 또 연습도 열심히 했고 컨디션도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 기대하고 있어요.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 출신 감독들의 열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와 감독으로 30년 가까이 골볼에 빠져 있는 추순영 감독도 그중 한 명입니다. 과감하고 뒤끝도 없고 오히려 맡아보니까 더 좋아요. 감독 이제 앞으로 얼마나 제가 완벽하게 수행할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선수를 만나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의 본지는 10월 2일 출국해 자카르타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책은 꿈꾸는 걸 가르쳐주는 진짜 선생이다라는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의 말이 있죠.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제11회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가족이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11회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지난 17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초중등부로 나눠 장애 유형에 따라 8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독후감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204편의 작품이 접수돼 총 58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로 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독후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책을 읽고 자신의 느낌을 나열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세상을 아는 힘을 그러니까 그런 키우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후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 관장은 앞으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층에까지 독후감 대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장애계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도 개선과 예산에 관한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건혁 아나운서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8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제3차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포럼을 주최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각 장애계 단체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단체 지원금 증액, 초고령화된 장애인 인구대책 마련 요구,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전달체계 수립과 예산 확보 등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이러한 장애계 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크게는 법률 등 제도 개선하고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광양시에서 국제교류도시 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박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최초로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 친화 도시인 광양시의 복지 정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6개 국가 8개 해외 우호 도시의 대표들과 국내 경제 관련 기관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성공 사례와 경제 발전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특히 광양시는 국내에서 인정받은 시의 대표 브랜드인 저출산 대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육성 전략을 소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영유아와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과 사업을 아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한 기업이 추석을 맞아 전남의 소외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허가은 기자가 전합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명절인 한가위가 더 쓸쓸하게 느껴질 소외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이 전달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돼 14년째 11억 원어치에 이르는 한가위 선물을 매년 전하고 있는 GS칼텍스는 올해도 여수시의 사회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 새터민 등을 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신입 인턴 사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손수 제작한 생필품 세트와 여수에서 생산한 백미 1,300여 포대 등 1억 원어치의 기증품이 정성과 마음을 담아 준비됐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한가위 축제처럼 이 나눔 행사를 굉장히 기다리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GS칼텍스 모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나눔 행사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범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 여수시와 함께 기업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GX 칼텍스는 지역 복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랑과 복지의 손길이 밤하늘에 떠오른 밝은 보름달처럼 어두운 곳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청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망을 담은 메모들이 나무에 걸린 가운데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지난 14일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진행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부대 행사로 충북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직접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 근절 나무에 소망을 작성하면 다육식물을 무료로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육이와 함께하는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활동에 대한 다짐의 자리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동영상 시청, 다진나무 문구 작성으로 진행되고 행사 참여 사진을 SNS로 업로드하시면 예쁜 다육이를 무료로 드립니다. 사회적 약자 및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충북경찰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시민이 공감하면 해결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홍보를 통해 캠페인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를 담아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에 자리를 잡고 인식 개선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섬세하게 마사지를 하는 손길이 뭉쳐있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곳은 충북 도교육청의 어울림 휴 헬스키퍼 시설인데요. 청주 맹학교의 요청으로 올해 7월에 도교육청 내 개점된 시각장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통한 직업 능력 향상 도모와 직업 건강관리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또 건강관리를 20분에서 40분 정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만족도가 좋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건강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장애 학생들에 대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울림표나 카페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회 통합을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스키퍼 시설 바로 옆 건물인 교육청 청산의 어울림방이라는 카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청주 성신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훈련 현장 실습과 직업복지를 위한 휴식 공간인데요. 학생들이 전문가 못지않은 손길로 커피 제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부담 없이 잘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좋았어요. 점심시간을 맞이한 카페 안에는 잠깐의 휴식과 모임을 위한 이용객들로 북적이는데요. 가격대 또한 일반 카페보다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직원들의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울림방 카페는 지난 2015년 5월에 개점되어 30명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배출하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웨어러블 워치 등 각종 스마트 기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청기에 접목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보청기를 통해 난청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는 기업을 조건혁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 유니온의 대표 송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리브 유니온은 스마트 보청기를 개발, 제조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편리하면서도 시중 보청기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던 올리브 유니온 스마트 보청기만의 장점을 송명근 대표가 소개합니다.
저희는 특성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파격적인 가격, 두 번째로는 편리한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격적인 가격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 보청기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만의 독자적인 블루투스 기반의 회로를 사용합니다. 기능상으로도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청력을 검사할 수 있고, 블루투스 기반의 보청기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핸즈프리를 쓰실 때처럼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 바로 보청기로 전화를 송수신 하실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음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디자인은 상당히 젊고 패셔너블한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끼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되게 흡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보청기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송 대표의 목표는 보청기의 보편화였습니다. 보청기가 안경처럼 보편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식 자체를 개선을 해서 현재는 안경도 되게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사용하고 계신데, 보청기도 기술을 통해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더 보편화된다면 난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보청기가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서 출시가 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곡식도 과일도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장 넉넉한 계절인 만큼 곳곳에 함께하는 행사와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손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편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와 산발적 비로 인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과 밤 사이 기온차가 큰 만큼 겉옷 꼭 챙기셔서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